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중심이 원점일 때 하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어쨌든 결론은 뭐다? 제곱을 각각 쪼개서 한쪽에만 대입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보자. 원의 방정식을 그냥 줘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 이거 위의 점 0,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입니다.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유빈아 몇 콤마 몇? 옳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 승주 얼마? 좋아요. 아우 좋았어. 실수하지 않는 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표준형이었으니까. 상황을 잠깐만 보면 적당히 그려 제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1, 마이너스 2가 있고 반지름은 표시 안 할게요. 여기 위의 점 0,1 사실 0,1은 이쯤 될 것 같네요. 0,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유형을 구분하자면 원 위에 접점을 준 거니까 맨 첫 번째 유형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 바로 다음 단원인 평행이동을 배우고 왔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암기에 좀 의존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원의 방정식을 제곱을 쪼개서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x-1 x-1 더하기 y 플러스 2 y 플러스 2는 10이라고 적어놓고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넣는다고요. 누구를? 접점을. 그럼 0,1이니까 하나에다가 0 하나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빵 여기다가 1 여기 이제 공식 적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앞에 컬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앞에가 3이니까 정개하면 3y 플러스 6은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싹 다 넘길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짠. 그래서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y는으로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1짜리입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공식 까먹으면 이제 작살 나는 거잖아. 이거 못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지금 표시하는 두 번째 방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나중에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 대부분의 문제집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알겠죠? 위에 그려놨던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수 보고 있니? 보고 있니? 원의 방정식은 공부했지? 머리 아파버리네. 자, 접선이 나오면 접점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원과 접선 중학교 3학년 때 개념으로 가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렸을 때 어떻다? 수직이다. 수직이다. 맞죠? 괜찮아요? 수직이다. 수직 이 얘기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수직 얘기가 나왔어. 가은아 어떤 생각이 드니? 수직. 그렇지. 기울기 생각이 나죠. 그죠? 지금 파란색 기울기는 우리가 구할 접선의 기울기니까 몰라. 그런데 빨간색 직선은 0,1과 1,-1을 연결한 직선이잖아요. 맞죠? 기울기 구할 수 있겠니? 구합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바로 구할게요. 기울기
그러면 1 빼기 0분의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1분의 마삼 마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게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의 마이너스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됩니다. 짠. 어떠니? 그러면 얘는 기울기를 벌써 구한 거잖아. 그런데 0,1은 접점이니까 지나는 점이기도 하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유형으로 가는 거네요. y는 기울기 열고 0,1이니까 x 빼기 0 더하기 1 또는 0,1이면 1이 y 절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빼기 0 할 필요도 없었어요. 따라서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y는 x 더하기 3 그래서 3y를 이항하면 x-3y 플러스 3은 0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죠? 그래서 2번 내용을 조금 더 잘 챙겨 놓으시길 바래요. 되겠지? 하나를 더 적어 공간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마플 시너지에서 유형 하나로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거든. 근데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마플 시너지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드디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유형 기울기를 알 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는 원 위에 접점을 알려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접점은 모르지만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렇게 미리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울기를 알 때인데 지금부터 정리하는 공식은 결국은 중심이 원점일 때의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 공식 또한 뭐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야. 중심이 원점이어야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전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는 쓸 거 많이 없으니까 큼지막하게 적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r제곱 중심이 0,0이 원점이죠.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볼게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기울기 m이라고 줬지만 여기는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잠깐 보죠. 뭐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r인데 생략하고요. 기울기가 m으로 고정됐습니다. 자, 질문. 기울기 하나 고정 m으로 했어, 승호야. 기울기 m짜리 접선은 여기다가 몇 개 그을 수 있나요? m이 만약에 3이야. 기울기 3짜리 접선 몇 개 그을래? 몇 개 그을 수 있니? 원이랑 접한다는 얘기가 뭐야? 아까 그림 그렸던 한 점에서 만나고 지나가는 거. 그런 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 기울기는 고정돼 있어. 돕기 위해서 만약에 기울기 m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접점이야. 여기 기울기가 m이야. 끝이니?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짠! 요거도 기울기가 m짜리야. 괜찮죠? 그러니까 별다른 조건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보통 기울기만 주어졌을 때 원에 접하는 접선은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만 주어졌을 때 직선, 접선은 두 개 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 학원 상황이 이상해. 프린트가 안 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고요. 기울기 정보가 주어지면 결국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 중에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y절편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써보면 돼요? y는 이거 둘 다 대표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y는 기울기 mx까지는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y절편을 표현한다 그러면 난 뭔지 몰라. b 정도로 세팅을 하죠. b 문자 안 겹치죠?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두 개가 뭘로 갈라지는 거예요? b 값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b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두 가지 버전으로 갈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가볼게요. 그림에다가 표현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접선 얘기가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어요, 수직이에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조금 전에는 접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직접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 r과 같거든. 괜찮죠? 인데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b라고 뒀는데 그 직선에서 원점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본다 그러면 그게 누구랑 같아요? 반지름이랑 같죠? 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접근이야. 괜찮나요?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그게 곧 반지름의 길인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같더라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거리를 d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리하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접선을 L이라고 해볼게요. L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b입니다. b는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굳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는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0,0 선생님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중심이 원점일 때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다 쓰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공식이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이는 거니까 까지 거리를 d라고 해보자. d 구해볼게요. 예린아 산뜻하게 왔으니까 공식 적용해보자. d는 뭐구네? 루트 여기 뭐 들어가요?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 들어가죠. 뭐는데요?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이거 너무 쉽다 그랬죠? 절대값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점을 대입해서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빵빵 집어넣으면 너무 좋죠? b만 남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 흐름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b가 몇 개 나와야 되죠? 2개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누구랑 같아야 돼? 원의 반지름과 같아야 돼. 그래서 r이라는 구체적인 값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괜찮니? 따라서 결론은 절대값 b가 b를 구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는 분모 곱하면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b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의 절대값이 반지름 r 미리 주어졌겠죠. 어떤 숫자로 주어졌을 거고 루트 안에 m제곱 플러스 1인데 m도 처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어떤 구체적인 값이에요. 반지름과 기울기로 다 구할 수 있구나.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b라는 정보는
절대값이 저 녀석이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표현했던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 찾았다. 결론 y는 기울기 mx 그 다음에 b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외우기 싫지, 그지? 외우기 싫게 생기지 않았니? 그래서 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외워야 할 공식들이 있습니다. 외워놓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못 외웠다고 못 풀 바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니 방금?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접선 얘기가 나오면 뭐부터 해?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그려. 맞지? 그런 다음 뭘 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항상 이렇게 접근해.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원 밖의 점을 알 때, 이거는 접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원 밖의 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 원 밖의 점은 접점이 아니야. 접점이 아니야. 그래서 상황을 잠깐 볼게요. 원이 조그맣게 그릴게요. 원이 한 요만큼 있어요. 원 밖의 점은 한 이 정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P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승주,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P에서 그을 거거든? 그렇지. 2개 그을 수 있어요. 요렇게럼 그리던가, 요렇게럼 그리던가.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러면 원 밖의 한 점에서는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2개, 다른 조건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를 2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예제, 크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4,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이제 도형 파트에서는 계속 그려보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려놓고, 여기가 원 중심 0,0, 반지름은 루트 9, 3 이렇게 되겠죠. 3은 표현 안 할게요. 4,3인데 먼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사실 원 위의 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보자. x에 4 넣고 y에 3 넣어서 는 9가 되면 정확히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4, 3 집어넣으면 9를 넘어서죠, 그죠? 원 밖에 있는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한 이 정도에 4,3 찍어 놓고 보겠습니다. 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승주가 잘 얘기했는데, 접선은 2개,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2개를 그릴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하던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접근이 이렇다고요. 원의 중심에서 둘 중에 하나, 이쪽으로 가볼게요. 접점이 여기라고 하고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을 이루더라.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구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라고 시작을 해볼 건데, 기울기는 모르는데 결국은 4,3에서 그은 직선이니까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직선이 4,3을 지나는 거죠. 그럼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기울기는 임의로 모르는 거니까 m이라고 세팅을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값으로 세팅하면 돼요. 문자가 겹치지만 않으면 돼. m은 구할 녀석이고, 그런 다음 4,3 지난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x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세팅할 수 있죠. 예린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거를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y를 이항할게요. mx 빼기 y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우변으로 이항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썼겠니? 승호야, 왜 이렇게 썼겠니? 뭐 하려고? 그렇지. 원의 중심인 0,0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를 써먹으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요하니까 한번 쓰고 가자. 접선일 때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돌아가서 그 거리를 D라고 하고 한 번 더 공식 적용해 볼게요. 예린이 준비됐니? 루트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그렇지.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반지름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루트가 보이니까요. 분모에 있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했다 치고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제곱은 걱정하지 말고 알맹이 제곱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양변 제곱까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의 제곱은 우변이 3이 있었으니까 그거 제곱하면 9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좌변 전개할게요. 16m 제곱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9m 제곱 플러스 9와 상수한 9 날라가고요. 좌변으로 정리하면 7m 제곱 마이너스 24m 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생각해도 되죠. 여기서 나오는 m은 0이거나 7분의 24거나 와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아까 접선이 두 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팅했으면 이 식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결국은 그게 누구로 결정되냐면 기울기 m으로 결정된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나요? 우와, 나왔네요. 제대로 구한 거야, 그치?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고. 첫 번째, m이 0이라면 위의 식 여기로 가면 되죠, 그죠? m이 0이면 다 날라가고 y는 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등장해요. 와, y는 3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x축과 평행하게 생겼어요. x 값이 없고 그냥 y가 계속 3인 거.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이건 조금 기울어졌지만 사실 엄밀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y는 3.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7분의 24면 뭐 숫자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대로 m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는 7분의 24 괄호 열고 x 빼기 4 플러스 3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 둘. 이거는 전개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어. 두 개.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공식을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과 접선 얘기가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아까 빨간색으로 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가볼게요. 짠. 3,4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아까는 4,3이었죠. 이번에는 3,4에서 이거의 근
접선의 방정식. 접방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아까는 4,3이었고 지금은 3,4입니다. 하던 대로 먼저 가볼게요. 하던 대로 원이 있고 3,4가 있고 아니 쏘리 원은 중심이 0,0이죠. 0,0이 있고 3,4가 한 요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접선은 분명히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아까 하던 대로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하고요. 3,4 지난다라고 해봅시다. y는 m 열고 x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겠죠. 원의 중심에서 지금 구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3과 같다라고 할 거야.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mx 빼기 y 빼기 3m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바로 구할게요. d는 흐름이 거의 똑같죠, 그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 3과 같아야겠죠. 그렇다면 곱해서 양변 제곱하면 전개까지 갈게요. 9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6은 9를 곱하면 되니까 9m 제곱 플러스 9 9m 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4m은 얼마니? 7. 그래서 m은 24분의 7. 이상한 부분 발견했나요? 희수야, 이상한 부분 발견했나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유빈 발견했나요? 야, 거기서 속삭여 버리면 나는 안 들리는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뭘 발견했어요? 그렇지. 지금 3,4에서 두 개 그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두 개 그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하기를 기울기 m이라고 세팅했으니까 조금 전 예시처럼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잘못 푼 걸까? 뭐라고? 어디서? 아니에요. 여기는 m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1차 방정식 푼 게 맞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계산은 제대로 했거든. 도대체 왜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라는 게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지금부터.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을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봅시다. 원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는 마3, 여기는 마3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접점을 그을 녀석 3,4를 찍어보면 3,4가 어디 있냐면 x좌표가 3이면 사실 3,0과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4는 한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3,4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접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하면 요렇게 하나 그어질 거거든. 이게 조금 전에 구했던 기울기가 얼마니? 24분의 7짜리야. 23분의 7짜리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3,4는 지금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 녀석이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 3,4는 결국은 x가 3일 때 지나는 요 직선 x는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거든. 맞죠? x는 3이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있나요? 이거 기울기 있는 거니? 없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기울기라는 게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여기 위에 두 점을 잡는다 그러면 x 증가량이 그냥 0인 거잖아. 이거 분모가 0인 상황이거든. 기울기 정의를 못해요. 이해되니? 기울기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계산식에서 구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놓친다고.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24분의 7짜리는 우리가 구하던 대로 이제 결론이에요. y는 기울기 24분의 7 열고 3,4에서 그은 거니까 x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x는 3이라는 y축과 평행한 직선 요 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x는 3이라는 직선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식으로 세워가지고 기울기를 쭉 구하다 보면 보통 이제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문제에서 제약 조건이 있는 건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인 거야. 알겠지? 조금 전에 m이 0, 기울기가 0 나온 거는 기울기가 0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식상에서 m이 0해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 밑에는 뭐야?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값이 튀어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꼭 복습하세요. 자, 넘어간다이.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공통현까지. 자, 잘 적어봅시다. 상황은 두 개 정도만 적어볼게요. 공통현. 자, 제목처럼 가볼 텐데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이 존재한대요. 그 교점을 지나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유형이에요. 요거 구분을 좀 할게요. 여기서는 직선입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림을 역시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뭐 또 다른 원은 교점이 있도록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은 지금 보듯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제목처럼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한 개겠죠. 그죠? 한 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걸 L이라고 할게요. L.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겠죠. 유일한 식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거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잘 보세요. 표현을 잠깐만 다시 할게. 여기가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이거를 다른 말로 현이라고 불러요. 괜찮니? 호, 현, 뭐 반지름, 원주 이런 거 우리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거든. 현. 그럼 잘 보세요. 왼쪽 원에 대해서도 현인 거고 오른쪽 원에 대해서도 현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선분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 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른 말로 양쪽 원의 공통현으로 작용하는 직선이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도 불러요. 용어가 그렇다고요? 예린아 그만 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낯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크게 표준형이랑 일반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유형,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은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 뭐 물론 ABC를 대문자로 놓고 해도 돼요. 으로 일반형으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 원도 필수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있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이라고 쓸게요. B'이라고 쓸 거고 상수항 C'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원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현 또는 여기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결국은 교점 찾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죠? 그럼 교점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찾아왔냐면 같다라고 놓는다 또는 연립한다 이런 개념으로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한다 이렇게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공식보다는. 그러면 두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 찾기 연립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돌아가 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수 높은 것부터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공통 부분이 뭐가 보여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돼요? 냅다 빼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연립한다, 냅다, 뺀다 이렇게 됩니다. 냅다, 뺀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밑줄 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뭐만 정리하면 돼요? 개수만 정리하면 되지. 그지?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결론 쓸게요. x 1차의 개수 a 빼기 a 프라임 y의 개수 b 빼기 b 프라임 상수항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됩니다. 짜잔. 여기서 앞에 x의 개수 a 빼기 a 프라임이 0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x에 대한 1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b 빼기 b 프라임이 0이 아니라 y에 대한 1차가 되니까 이게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다시 말하면 쌤이 중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생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쭉 풀어서 써서 어떻게 하면 돼요? 냅다 빼면 된다고. 빼는 순서는 문제 없죠? 순서 바꿔도 되잖아. 그지? 위에서 아래로 빼든 밑에서 위로 빼든. 즉 결론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정리가 끝입니다. 너무 쉽죠? 희수야 알겠지? 이건 원의 방정식 몰라도 되잖아. 정신없네요. 먹느라. 괜찮나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개 쓰고 넘어갈 거니까. 이번에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는 직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을 찾아봅시다. 원의 방정식. 원입니다. 원.
쌤이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랑 일반형 얘기, 그 중에서도 일반형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요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됩니다. 한 개. 왜 그러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아까 적었던 일반형이에요. 대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는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점 3개가 주어졌었잖아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이렇게 3개가 주어지면 그 점들은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에 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면 점 3개를 집어넣으면 식이 3개가 나올 거잖아. A, B, C를 포함하는 식이 3개가 나오는데 미정계수 3개, 식 3개 연립하면 다 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점 3개가 있으면 여기에 계수 A, B, C를 유일하게 하나씩만 딱 찾을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원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점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점이 2개가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뭐 적당히 그려보면 이런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얘만 있겠니?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아이고 너무 원이 아니네. 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점 3개부터가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거보다 점의 개수가 줄어들면 즉 2개를 지나거나 하나를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무수히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원 하나, 원이 이제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생긴 원 하나와 이렇게 생긴 원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까지는 아까 표시랑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원 몇 개 그릴 수 있어? 엄청 많이, 그치? 그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 엄청 크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 그죠? 있는데 자, 여기서 번외로 질문.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 가장 작은 원은 어떤 원일까? 뭐라고? 그렇지, 정확해요. 어우, 나이스. 두 점을 연결한 녀석이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어쨌든 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이 유형 자체는 위에 1번에서 정리한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기였고 지금은 원을 구하는 건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겁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 겁나게 많은 원의 방정식을 아우를 수 있는 식 하나를 찾아내자. 이게 결론이야. 알겠죠? 이 많은 것을 한 식으로 표현해보자.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가 생길 건데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게 많았죠. 왜? 직선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았거든. 그거를 식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게 있었어. K 썼던 거 기억나나요? 직선의 방정식 들고 오고 K 썼던 거. 그거처럼 원의 방정식도 가면 됩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아까처럼 쓸게요.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b'y, c'은 0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있다면 자 1번과 다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여러 가지 원을 아우를 수 있는 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정리하고 왔습니다. 잘 기억 안 나는 분들 앞에 펼쳐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두 교점이 양쪽 원을 모두 성립하게 하는 점들이니까 는 0을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괄호 K라는 상수 쓰고 괄호
는 0 요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원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지금 여기 쓴 요 녀석이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원을 한 번에 표현한 녀석이다. 왜냐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교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두 교점은 요 녀석 넣으면 는 0을 만족하게 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는 0을 만족하니까 이 식은 K랑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1번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두 원의 방정식을 뺐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없애기 위해서. 근데 k가 피해야 되는 값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은아, 뭐겠니? 0. k가 0이면 앞에 원의 방정식이라서 두 점을 지나는 원 맞아.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는 1번에서 우리가 직선 구할 때는 뺐잖아, 그치? 즉 우리는 원을 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인데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거를 피해야 되거든? 그럼 k는 얼마를 피해야 돼요? 그렇지. 조건이 따릅니다. k는 마이너스 1을 피해야 돼요. 왜? k가 마이너스 1이면 앞에 원의 방정식 뒤에 원의 방정식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상쇄되거든. 그러면 뭐가 돼? 직선이 된단 말이야. 지금은 원을 구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결국은 1번과 2번을 아우른다면 뭐가 되겠니? k를 쓸 건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만 피하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쓸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쓰고 마무리하자. 요게 마플 시너지의 그 유형 문제도 있고 해서 이해만 해봅시다. 이거 공식 적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그것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입니다.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요것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연습 삼아. 이만한 원 하나 그리고요. 이만한 원 하나 그리고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니까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접점은 여기예요. 여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해보자. 그래서 접점을 왼쪽 거를 A, 오른쪽 거를 B, 즉 선분 AB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보를 넣을게요. 왼쪽 원의 중심, 오른쪽 원의 중심, 그 다음에 그러면 접점이 보이니까 보조선을 그려요. 그 반지름이 같다 그랬죠. 여기는 수직, 그리고 반지름을 왼쪽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도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수직,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선분 AB를 지금 R과 R'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평면 좌표에서 맨 처음에 구했던 게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잴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D라고 할게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이미 첫 번째 처음부터 주어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의 좌표가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최종 목표가 선분 AB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선분 AB를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이 녀석을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쭉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 괜찮나요? 이 말은 뭐냐면 뭐 말이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 아직 안 배웠으니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을 이뤘잖아요. 그지? 그 수직 되는 거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수직인 거죠. 그죠? 계속 수직을 만족하면서 그럼 어디까지 오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어.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세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대략 평행하게 쭉 이동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가 수직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와 똑같습니다. 길이가.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이동된 거야.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 빗변이니까 지금 D라고 표현해 놓은 두 중심 사이 거리 D가 빗변의 길이가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AB는 빨간색 선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짧게 표현되어 있는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왼쪽이 원의 반지름이 더 긴데 R이라는 길이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나요?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만큼 들어왔지. 그지? 그래서 빼기 R'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따라서 결론.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AB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선분 AB의 제곱은 요거는 빨간색 선분 길이의 제곱과 같아요. 는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변형에 따라 빗변 제곱에서 밑변 R-R' 제곱을 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같은 방향으로 접선이 있을 때 그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엇갈리는 거 한번 볼게요. 비슷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원 하나. 접선인데 엇갈려서 접하는 녀석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접점 여기를 A, 접점 여기를 B.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원의 중심 세팅할게요. 그래서 수직 반지름 R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수직 반지름 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처음에 정보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얘도 1번에서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알겠죠? 움직이면 돼.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먼저는 아까처럼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요 길이는 구해놓자. D. 자, 그러면 아까처럼 움직여 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렇게 생긴 AB가 있는데 요거를 각도가 바뀌지 않고 90도를 유지하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움직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볼까요?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었던 때처럼 원의 중심에 다다를 때까지 움직여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위쪽으로 뾰로로로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까지, 또는 큰 원의 중심을 지날 때까지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이쪽이 더 날려나?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렇다면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동해서 여기를 A'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하면 AB 선분의 길이와 A', B' 선분의 길이는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겠니? 얼마겠니? 요만큼이 R'이고 요만큼이 R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R 더하기 R'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선분 AB 길이 바로 가봅시다. AB 길이의 제곱은, 이거는 파란색 선분 길이기도 하지만 빨간색 선분 길이기도 해요. 그럼 빨간색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빼기 나머지 변의 길이,
r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왼쪽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찮나요? 이거 문제 적용해 보시면 뭐 금방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